6. 하나 헨 여럿 폴라. 하나라고 불리는 것에는 1. 부수적인 뜻에서 하나인 것이 있고 2. 그 자체로서 하나인 것이 있다. 1. 부수적인 뜻에서 하나인 것에는 예컨대 코리스코스와 음악적인 것, 음악적 코리스코스, 코리스코스와 음악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음악적 코리스코스라고 말하는 것은 동일하다. 음악적인 것과 정의로운 것, 음악적이고 정의로운 코리스코스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모두 부수적인 뜻에서 하나라고 불리는데 정의로운 것과 음악적인 것이 하나인 것은 그것들이 하나의 실체의 부수적으로 속하기 때문이고 음악적인 것과 코리스코스가 하나인 것은 앞의 것이 뒤의 것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뜻에서는 음악적 코리스코스와 코리스코스가 하나인데 그 이유는 그 어구의 부분들 가운데 어떤 것이 다른 것에 부수적으로 속하기 때문이니 예컨대 음악적인 것은 코리스코스에게 부수적으로 속한다. 음악적 코리스코스와 정의로운 코리스코스도 부수적인 뜻에서 하나인데 그 이유는 그 둘 각각의 한 부분이 하나의 동일한 것에 부수적으로 속하기 때문이다. 유나 어떤 보편적인 이름에 대해 부수적인 것이 수로로 쓰일 때도 마찬가지인데 예컨대 사람과 음악적인 사람은 똑같으니 그 이유는 하나의 실체인 사람에게 음악적인 것이 부수적으로 속한다는 것이거나 또는 그 둘이 어떤 개별자, 즉 코리스코스에 속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 둘이 똑같은 방식으로 개별자에 속하지는 않는데 하나는 아마도 유이면서 실체 안에 있는 것으로서의 그럴 것이고 다른 것은 실체의 상태나 속성으로서 그렇다. 주석 58, 주석 59 부수적인 뜻에서의 칼타 심베 베리코스에 대해서는 5장 30 참조. 주석 60 일반적으로 카타 심베베코스의 상대 개념으로 쓰인 카트 하우토는 그 자체로서 또는 그 자체의 본성에 따라서 by its own nature라고 옮긴다. 주석 61 부수적인 뜻에서 하나 헨 카타 심베베코스 란 본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실적 연접에 의해서 하나인 것을 말한다. 아래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그 사례로 언급된다. A. 실체, 부수적인 것 코리스코스와 음악적 소양. B. 부수적인 것, 다른 부수적인 것, 음악적 소양과 정의로운 태도. C. 실체, 부수성과 동일한 실체, 다른 부수성, 음악적 코리스코스와 정의로운 코리스코스. D. 실체, 부수성과 실체, 음악적 코리스코스와 코리스코스. 2. 유 부수성과 유 사람과 음악적인 사람. 이 가운데 A가 근본적인 것이며 다른 것들은 그에 의존한다. 로스 메타피지스 1P 301 참고. 주석 62는 로스를 따라 헨을 빼고 읽었다. 주석 63 코리스코스를 가리킨다. 주석 64 음악적인 사람은 사람이다 라는 진술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것은 음악적인 것이 사람에게 속한다는 사태를 진술하거나 또는 음악적인 것과 사람이 모두 특정한 개별자, 즉 코리스코스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진술이 가능하다. 주석 65 코리스코스에 대한 진술에 등장하는 사람 엔트로포스와 사람과 음악적 뮤지코스를 가리킨다. 주석 66 보편자 사람이 코리스코스와 같은 사람 안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코리스코스의 본질을 진술하는 정식, 예컨대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정식 안에 있다는 뜻이다. 주석 67. 어떤 사람은 음악적이다. A man is musical 이라는 진술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에 타당하다. 음악적인 어떤 사람이 있다. There is a man who is musical. 코리스코스는 사람이고 그는 음악적이다. 코리스코스 is a man and he is musical. 의 경우 두 진술은 서로 다른 종류의 진술이다. 코리스코스는 사람이다. 코리스코스 is a man은 코리스코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진술인데 반해 코리스코스는 음악적이다. 코리스코스 is musical은 코리스코스의 어떤 상태에 속해 있음을 말하는 진술이다. 실체의 상태, 헥식스나 속성, 팔로스이라는 표현에서 상태와 속성은 각각 어떤 개별자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거나 습관을 통해 획득한 상태나 각 개별자의 본질에는 속하지 않지만 그로부터 따라 나오는 고유한 속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상태와 속성의 대비에 대해서는 986A17과 1020A19 참고. 본문. 그렇다면 부수적인 뜻에서 하나라고 불리는 것들은 이상과 같은 뜻에서 그렇게 불린다. 그 자체로서 하나라고 불리는 것들 가운데 A. 어떤 것들은 연속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데 예컨대 꾸러미는 끈에 의해, 나무 조각들은 접착제에 의해 연속적이다. 그리고 선은 비록 꺾였어도 연속적이며 하나라고 불리는데 이는 신체의 각 부분, 예컨대 다리와 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런 것들 가운데 본성에 따라서 연속적인 것들이 기술에 의해 그런 것보다 더 나은 수준의 하나이다. 그 자체의 본성상 단일한 운동에 따라 운동하고 다른 운동으로는 운동할 수 없는 것을 일컬어 연속적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운동은 분할 불가능한 것, 즉 시간적으로 분할 불가능한 것에 속한다. 하지만 접촉에 의존함이 없이 하나인 것들은 그 자체로서 연속적인데 만일 나무 조각들을 함께 접착시켜 놓으면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의 나무라고도 부르지도 않고 하나의 물체라고도 부르지도 않으며 다른 어떤 형태의 연속체라고도 부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것은 비록 마디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라고 불리며 마디가 없는 것들이 더 높은 수준에서 하나라고 불리는데 예컨대 정강이와 엉덩이는 다리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하나이니 다리의 운동은 하나일 수 없기 때문이다. 직선은 꺾인 선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하나이다. 우리는 꺾여서 각이 있는 선을 하나라고도 부르고 하나가 아니라고도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의 운동은 동시적이 아닐 수도 있고 동시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선의 운동은 항상 동시적이며 직선의 경우 크기를 가진 어떤 부분도 꺾인 선의 경우에 그렇듯이 일부는 운동하고 일부는 정지해 있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 B. 또 다른 뜻에서 1. 어떤 것들은 그것들의 기체가 종의 차이가 없다는 이유에서 하나라고 불리는데 감각적으로 분할 불가능한 형상을 갖는 것들은 분할 불가능하다. 주석 68. 본성에 따라서 연속적인 것들 타 페지스 시네체 란 살과 뼈나 팔과 다리 등을 가리킨다. 주석 69. 본성적인 연속성을 갖는 통일체가 기술에 의해 연속된 통일체보다 더 높은 수준의 통일성을 갖고 있다. 예컨대 사람이나 책상이나 모두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진 통일체이지만 이 가운데 사람에게 속하는 통일성이 책상에 속하는 것보다 더 우월하다. 주석 70.
연속체 혹은 연속적인 것들, 즉 붙어있는 것들은 동시에 움직인다. 주석 71 1015 B36-1016A17에서 다룬 연속체의 하나 또는 통일성은 결국 본성적 연속체와 기술적 연속체, 더 높은 수준의 연속체와 더 낮은 수준의 연속체 등으로 나뉜다. 본문 여기서 말하는 기체랑 끝과의 관계에서 볼 때 첫째 가는 것이나 또는 마지막에 오는 것을 뜻한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하나라고 불리고 물 역시 하나라고 불리는 것은 그것들이 종의 측면에서 분할 불가능한 것인 한에서 그렇고, 그런가 하면 모든 액즙 예컨대 올리브유와 포도주가 하나라고 불리고 용해될 수 있는 것들도 그렇게 불리는데, 그 이유는 그 모든 것의 최종적인 기체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물 또는 공기이기 때문이다. 이 대립적인 차이들 때문에 서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유에 속하는 것들도 하나라고 불린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라고 불리는 것은 그 차이들 밑에 기체로 놓여 있는 유가 하나이기 때문인데, 예컨대 말과 사람과 개는 모두 동물이라는 이유에서 하나이다. 그 뜻은 하나의 진료를 갖는 것들이 하나라고 불리는 것과 그 방식이 비슷하다. 그것들은 어떤 때는 이런 뜻에서 하나라고 불리지만 어떤 때는 상위의 유가 동일한 것이라는 이유에서 그러하다. 즉 어떤 유에 속하는 마지막 종들이 있다면 이것들은 그런 것들보다 더 상위의 유의 측면에서 하나라고 불린다. 예컨대 이등변 삼각형과 등변 삼각형은 동일한 하나의 도형이니 그 이유는 그것 둘 다 삼각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들은 동일한 삼각형이 아니다. 주석 73 최종적인 기체의 예로서 물이나 공기를 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진술은 탈레스나 아낙시메네스를 연상시킨다. 주석 74 이 관계는 다음과 같은 비례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기체, 형상, 복합체는 유, 차이, 종, 이에 대해서는 아래 1024B9 참고. 주석 75 1016A29-30의 원문이나 의미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예거는 30행의 타 아노테로토톤을 삭제했지만 여기서는 알렉산더와 보니츠에 따라 투 아나토 투 토톤을 넣어서 읽었다. 이렇게 읽으면 원문의 뜻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풀이할 수 있다. X라는 U에 속하는 마지막 종들 A, B, C 등이 있고 또다시 X가 더 상위의 U인 Y에 속하는 경우 A, B, C 등은 Y의 측면에서 모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이등변 삼각형과 정삼각형은 모두 삼각형이라는 U에 속하지만 삼각형이라는 U는 다시 도형이라는 더 높은 U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등변 삼각형과 정삼각형은 모두 도형이다. 또는 그것들은 모두 도형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본문 C. 어떤 대상들의 경우 그중 어느 하나의 본질을 진술하는 정식이 그 대상이 본질적으로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다른 정식과 비교해서 분할 불가능하다면 그런 대상들은 하나라고 불린다. 모든 정식은 그 자체로 볼 때는 분할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처럼 크기가 커졌다가 작아지는 것도 정식이 하나라는 이유에서 하나이기 때문인데, 이는 평면들의 경우 그것들의 형상에 대한 정식이 하나인 것과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것들에 있어서 그것들의 본질을 사유하는 사유가 분할 불가능하고 시간에서나 장소에서나 정식에서도 분리가 가능하지 않다면
그런 것들은 가장 본래적인 뜻에서 하나라고 불리는데 실체에 해당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에 속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분할을 허용하지 않는 것들은 분할을 허용하지 않는 한에서 하나라고 불리기 때문이다. 예컨대 어떤 것들이 사람인 한에서 분할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하나의 사람이고, 동물인 한에서 그렇다면 하나의 동물이며, 크기인 한에서 그렇다면 하나의 크기이다. 그러므로 대다수는 다른 어떤 것을 능동적으로 행하거나 갖거나 수동적으로 수용하거나 또는 어떤 것과 관계함에 의해서 하나라고 불리는 반면, 첫 번째 뜻에서 하나라고 불리는 것들은 하나의 실체를 갖는 것들인데 그것들은 연속성이나 형상이나 정식에서 하나이다. 주석 76 1016A34는 보니츠와 로스를 따라 델로타 Tn A9 to 파라고마로 읽었다. 여기서 본질을 진술하는 정식 호 2tt A9 레공 이란 물론 정의를 가리키는데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풀이할 수 있다. 예컨대 소크라테스의 키는 작았다가 커질 수 있다. 또한 소크라테스는 교양이 없다가 교양을 갖출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경우에나 소크라테스는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대답하는 정식 로고스, 즉 정의는 똑같다. 이렇게 동일한 정의를 갖는 대상들은 하나라고 불릴 수 있다. 알렉산더와 보니츠 참고. 주석 77 정식의 분할 가능성이나 정식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7장과 8장 참고. 주석 78 예컨대 여러 정사각형은 크기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4개의 길이가 같은 직선으로 이루어진 회색 평면 도형이라는 점에서는 모두 하나이다. 주석 79 이 꿀과 저 꿀은 하나인데 그 둘은 동일한 맛을 내기 때문이다. 이 음악가와 저 음악가는 하나인데 그 둘은 동일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열을 받은 것은 저기서 열을 받은 것과 하나인데 그 둘은 모두 똑같이 열을 받았기 때문이다. 본문 왜냐하면 우리는 연속적이지 않은 것들이나 하나의 형상을 갖지 않거나 하나의 정식을 갖지 않은 것들을 여럿으로 셈하기 때문이다. 또 어떤 뜻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든 양적 연속체인 한에서 그것을 하나라고 말하지만 또 어떤 뜻에서는 전체가 아니면 즉 하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라고 부르지 않는다. 예컨대 신발의 부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상관치 않고 그것들을 보고 똑같이 하나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인데 그것들이 가진 연속성 때문이 아니라면 그렇게 부르지 않을 것이고 신발의 부분들이 신발이 되고 이미 어떤 형상을 갖게 되어 있는 경우에 하나라고 부른다. 이런 이유 때문에 원은 선들 가운데 가장 본래적인 뜻에서 하나인데 그것은 전체이고 완전하기 때문이다. 3. 하나의 본질은 수의 어떤 시작이라는 데 있으니 그 이유는 첫째 척도는 시작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식할 때 첫째 척도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각 유의 첫째 척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는 각 유와 관련해서 인식할 수 있는 것의 시작이다. 하지만 모든 유에 걸쳐 하나가 동일하지는 않다. 어떤 때는 사분음이 하나이고 어떤 때는 모음이나 자음이 하나이다. 또한 무게에는 다른 척도가 있고 운동에는 또 다른 척도가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하나는 양의 측면이나 종의 측면에서 분할 불가능하다. 그런데 양적으로 분할 불가능한 것들 가운데 어떤 차원에서도 분할 불가능하며 위치를 갖지 않은 것은 모나스라고 불리고 어떤 차원에서도 분할 불가능하지만 위치를 점유하는 것은 점이라고 불리며 한 차원에서 분할 불가능한 것은 선, 두 차원에서 분할 불가능한 것은 평면, 세 차원 모두에 걸쳐 양쪽으로 분할 가능한 것은 물체라고 불린다.
거꾸로 두 차원에서 분할 가능한 것은 면이고 한 차원에서 분할 가능한 것은 선이며 어떤 차원에서도 양쪽으로 분할 불가능한 것은 점과 모나스인데 이 가운데 위치를 점유하지 않는 것은 모나스이고 위치를 점유하는 것은 점이다. 또한 어떤 것들은 수의 측면에서 하나이고 어떤 것들은 종의 측면에서 하나이며 어떤 것들은 유의 측면에서 하나이고 어떤 것들은 유비의 측면에서 하나인데 하나의 진료를 갖는 것들은 수가 하나이고 하나의 정식을 갖는 것들은 종이 하나이며 동일한 범주 형태를 갖는 것들은 유가 하나이며 서로 비례 관계에 있는 것들은 유비의 측면에서 하나이다. 그런데 항상 뒤에 오는 것은 앞에 오는 것들을 따른다. 예컨대 수가 하나인 것은 종도 하나이지만 종이 하나인 것들 모두가 수적으로 하나는 아니다. 하지만 종이 하나인 것들은 모두 유가 하나이며 반면 유가 하나인 것들 모두가 종적으로 하나는 아니지만 유비적으로는 하나이다. 하지만 유비적으로 하나인 것들 모두가 유가 하나는 아니다. 주석 80 로스를 따라로 읽었다. 이에 따르면 하나의 본질 혹은 하나임의 수의 시작 혹은 원리라는 데 있다. 주석 81 사분음은 음정의 최소 단위이다. 피타고라스 학파의 필로라오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아리스토크세노스가 그에 대한 이론을 제시했다. 주석 82 수의 측면에서 하나, 종의 측면에서 하나, 유의 측면에서 하나, 유비의 측면에서 하나의 구분은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류학에서 중요한 구실을 한다. 이에 대해서는 동물 부분론과 동물지 참고. 예컨대 소크라테스는 수적으로 하나이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종적으로 하나이며 사람과 말은 유적으로 하나이다. 한편 물고기의 지느러미와 새의 날개는 모두 운동기관이라는 점에서 유비적으로 하나이다. 즉 물고기 지느러미는 새 날개의 비례 관계가 있다. 주석 83 동일한 범주 형태를 갖는 것들은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것들을 가리킨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